민주당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20대 남성만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라고 해서 반셈이다라고 정의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선, 무능, 오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참패를 불러왔던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배는 귀와 지갑만 열면 된다. 청년들한테 팍팍팍팍 쓰시라. 2030 민심 잡으려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라. 이렇게 외치는 두 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운동권 정치인 헬스부 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재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던 여전히 대학생인 24살 청년 박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직 대학생, 20대 남성 이대남이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로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가장 강하게 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현상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대남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민주당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20대 남성만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냉정히 말하면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서울의 전 지역에서 그리고 전 세대에서 그리고 전 성별에서 모두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스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세력이 부족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동시에 젠더 이슈뿐만 아니라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제 여당에 대한 심판적 투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선, 무능, 그리고 오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저는 우리 민주당의 참패를 불러왔던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민을 좀 해나가는 시기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요새 이제 당내에서는 이대남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 젠더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시각을 갖고 계시겠군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서 청년 유권자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또 청년 유권자들이 관심이 가질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반응하고 고민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과 같이 마치 군 가산점제라던가 네. 군대 문제로만 마치 20대의 표심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얄팍한 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군 가산점제가 도입이 되었을 경우 다시 재도입이 되었을 경우에 20대가 저희에게 투표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20대 유권자의 뜻을 굉장히 오독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고 20대 청년들이 그리고 30대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치열하게 답을 내놓기보다는 이 논의의 차원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김재성 의원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표심에서 드러난 20대 민심이 어떻게 이제 드러나게 됐느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시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청년 실업률 유례 없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작년에 인천국제공항 사태, 취업 과정에서 불공정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좌절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택 안정, 이게 20대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집값이 너무 폭등하면서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지고 게다가 LH 사태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내로남불 사태들이 보면서 가장 세련된 방식인 투표로서 폭발된 민심이 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보궐선거를 두고 몇몇 분들은 최대 수혜자가 이준석 위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이 젠더 이슈를 이제 선점해서 이대남의 표심을 싹쓸이해갔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전혀 동의하지 않겠군요. 20대, 30대 남성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바로 반셈이다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준석 최고가 굉장히 이슈를 선점해서 젠더 이슈를 정치적으로 공론화를 시켜서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이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준석 최고의 의견이 국민의힘 전체의 의견으로 좀 보기도 어렵고요. 이준석 최고와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혜자인 건 맞지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전부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대남 얘기를 하면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대남, 이대녀가 의미 부여가 돼서 현상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에 2030 유권자들의 표심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이대남, 이대녀라고 하는 하나의 색깔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그전에는 그런 흐름이 생각하는데요. 없었다?
뭐 없었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죠. 네. 다만 이런 흐름에서 그렇다면 이대남 이대녀라는 것이 정말 적절한 흐름으로 이것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만 해도 20대 초반에 했던 생각 그리고 지금 하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20대 후반에 하게 될 생각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를 주변 청년들만 봐도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이대남 이대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마치 동일한 하나의 생각들이 있는 것처럼 혹은 동일한 지향점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부분 쉽게 말하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대남이라고 해서 꼭 무조건 반페미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실은 언론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두 분은 여의도 생활을 또 하셨던 분들이니까 어떠셨어요? 이제 여의도 정치인들 만나보니까 꼰대들이 진짜 많던가요? 예, 사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꼰대라는 게 꼭 나이로만 구분될 거는 아니고 맞아요. 사실 마인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겪었던 이제 꼰대 같은 분들은 뭐였냐면 사실 저는 이미 이제 지도부에 소속된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을 보시면서 이 경력을 어디 가서 다른 회사에 취직할 때 써먹을 것 같이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가는 인턴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 면에서 취직은 잘 되겠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본인으로 인정하지 않네요. 20대 청년은 사실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당내에 네. 우리 기성 정치인 그분들에게 따끔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금원처럼 여겼던 게 그겁니다. 선배는 귀와 지갑만 열면 된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귀를 열으시라. 그리고 아끼지 말고 청년들한테 팍팍팍팍 쓰시라. 그렇게 제가 따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야박했다. 네, 너무 야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선배라고 항상 돈이 많은 건 아닌데. 네. 저는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합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민주당이 언젠가부터 원팀 정신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부분에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곧 안정될 겁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부족했다라고 인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민주당이 국민과의 괴리된 시각 차이를 좁혀가는 그 치열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새롭게 변화하고 혁신해 나가는 모습 보이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다음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불러주십시오. 꼭 불러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